환경오염으로 극성을 부리는 미세먼지와 밤낮 기온차가 크게 벌어져 건강을 잃기 쉬운 환절기 날씨까지 시민들의 호흡기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하는 요즘인데 경북 예천의 호흡기 건강에 좋은 작물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정보. 예천은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회룡포 마을처럼 아름다운 관광지와 역사를 품은 문화재뿐만 아니라 회룡포 물길이 흐르는 배산임수의 명당에서 재배한 쌀, 사과, 곶감 등이 유명한 고장. 예천의 고즈넉한 마을에 도착해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 나섰는데. 안녕하세요. 저희 한국농업방송에서 나왔어요. 야, 여기 환절기 때 좋은 농작물이 있다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아 그거 우리 동네가 그거 뭐 감기 들린 사람이 없어. 감기 걸린 사람이 없다고요? 없어요. 그거 먹고. 근데 그게 궁금한데 어디 가면 좀 만날 수 있나요? 저기 가면 짠니까. 꼭대기 그 집이 있잖니까. 주민의 말대로 꼭대기 집에 도착한 제작진.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오셨어요? 아, 저희 한국농업방송에서 나왔는데요. 농업방송이요? 예, 뭐 하나 좀 여쭤보려고요. 선생님, 환절기에 예. 좋은 농작물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 혹시 맞나요? 예, 잘 찾아오셨네요. 도대체 농작물이 어떤 거예요? 환절기에 좋다는 게? 환절기에 좋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드디어 환절기에 좋다는 작물을 보게 되는 것인가? 부푼 기대를 안고 확인에 나서는데 거뭇한 이건 뭐지? 요리 보고 조리 봐도 당최 정체를 알 수 없는 까만 농작물. 여기서는 한번 보여드릴 수가 없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 따라오세요. 까만 농작물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따라 나선 제작진. 꼭대기 집에서 출발해 한참을 걸어 도착해 보니 뭔가 재배하고 있는 듯한 밭이 보이긴 하는데 아까 전에 그 검은색 그거 보셨죠? 농작물. 그게 지금 여기서 키우는 거거든요. 여기서 뭘 키운다는 건지 까만 농작물은커녕 작물의 까만 그림자도 안 보이는데 게다가 밭이라고 하기에는 풀잎 하나 없는 휑한 이곳. 그런데 검은 비닐을 걷어내자 비닐 포대들이 두 줄로 줄을 지어 늘어서 있는 모습. 대체 얼마나 대단한 작물이기에 중장비까지 동원하는지. 비닐을 걷어내고 포클레인으로 흙을 파헤치자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데 맙소사!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크기. 이것은 황기인가? 잔대인가?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하는 약재로 추정되는 이 작물. 아까 본 까만 작물이 이게 대체 뭘까? 환절기에 이 도라지만큼 더 좋은 게 없습니다. 환절기에 좋은 도라지로 고수익을 내고 있는 김덕주 부자농부. 제가 키운 도라지로 이것저것 해가지고 가공품 다 합쳐서 한 1억 정도 됩니다. 도라지로 연매출이 1억 원? 바로 이곳이 약 1억 원이라는 고수익을 내고 있는 부자농부의 도라지밭. 이 도라지는 뭔데 이렇게 클까? 토종 도라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얼마나 된 도라지인 거예요? 이게 금년에 8년근입니다. 부자농부는 도라지가 예천에서 잘 자라는 이유가 있다는데 뭐 예천은 자연재해가 첫째로 다른 지역보다 덜 합니다. 그리고 여기 토질은 사질토인데 이제 마사토가 많이 섞인 그런 사질토입니다. 그래서 배수도 잘 되고 뭐 도라지 키우는 데는 최적의 토질이라고 봐야 되죠. 여기가 한 1,500여 평 되고 저 위쪽에 또 있거든요. 거기 합쳐가지고 한 3,000평 조금 넘어요. 도라지 재배의 최적인 예천에서 특별한 농법으로 도라지를 키우고 있다는 김덕주 부자농부. 이제 이 도라지는 재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이즈나 모든 면에 약성 면에서 좀 다른 도라지하고는 좀 달라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좋은 도라지는 끝없는 연구가 필요하다. 보통 도라지 밭이라면 평평한 땅 속에서 재배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김덕주 부자농부는 비닐 포대 속에서 도라지를 키우고 있다는데 왜 땅 속이 아닌 비닐 포대 속에서 키우고 있을까?
비닐팩 재배가 아니고 저는 세움 공법이라고 자칭하거든요. 세움 공법? 세움 공법이 대체 뭘까? 비닐팩에 하는 이유는 이 비닐이 다 감싸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액비가 여기 떨어지든 어디 떨어지든 다른 데로 흡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 떨어지면 그 위에 잔뿌리들이 이 액비를 흡수를 해가지고 약성을 높이게 하는 거거든요. 세움 공법이 어떤 것인지 직접 보여주겠다는 김덕주 부자농부. 쇠틀 겉에 특수 제작한 비닐을 씌워주더니 비닐 안쪽을 흙으로 채워주는 부자농부. 흙을 담기만 하면 되는 작업이지만 안정적으로 안착이 되기까지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제 쇠틀만 빼면 세움 공법의 작업이 마무리된다. 이 방법은 다른 데서 흙을 공소해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자리에 정식으로 딱 배치를 해놓고 그런 다음에 흙을 담는 거예요. 그리고 흙은 위에가 좀 높게, 그래야 빗물이 비가 왔을 때 바깥으로 흘러내리게끔. 이 도라지 할 때는 이 싹들을 잘라버려야 돼요. 싹들을 잘라버리고 이렇게 심기 상당히 힘들잖아요. 잘라버려요. 잔뿌리는 손질하고 흙을 적당히 판 후 도라지 뿌리가 크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한 뿌리씩 심는다. 이렇게 심어주면 끝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약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요. 하는 겁니다. 김덕주 부자농부는 다양한 도라지 재배 연구 끝에 세움 공법으로 특허까지 취득했다. 세움 공법 설명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수확 작업. 도라지를 심은 지 최소 7년이 지나야 수확한다고 하는데 오랜 시간 키워 재배해 무게도 상당하지만 잔뿌리가 많아 수작업도 불사한다고. 네, 이거 보시다시피 이 잔뿌리가 엄청나게 많죠. 이런 거 최대한 살리려면 고생해야죠. 정말 큰 거 만나면은 다리 깔고 한 2박 3일 정도 큰 것도 있고 그래요. 도라지는 뿌리를 내리고 3년이 지나야 뿌리 중간에 힘이 생기고 유효 성분이 모아지면서도 오래되면 썩기 쉬워 도라지를 수년 키우기란 쉽지 않다는데 부자농부의 도라지는 잔뿌리 하나하나까지 살아있다. 여기 있는 게 모든 게 8년짜리입니다. 8년생 금년에. 어마어마한 크기하며 셀 수 없이 많은 잔뿌리까지. 오래된 도라지들은 여기 보시면은 혹 같은 거 있죠. 여기 올록볼록하게 이런 게 생기거든요. 이런 현상이 한 6년 정도 되면은 생기고요. 이게 제 나름대로 표현하면 이게 연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래돼야 이게 생겨요. 가격은 단가는 좀 나갑니다. 기본 1kg 정도만 되면은 한 20만 원은 훌쩍 넘습니다. 도라지 1kg에 20만 원이 훌쩍? 김덕주 부자농부는 8년 된 도라지뿐만 아니라 5년근 도라지도 땅속에서 재배해 수확하고 있는데 5년 이상 자라기 어려워 이 정도 키워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작업하다 떨어진 건데 맛한번 보세요. 그냥 먹어도 된 거죠? 야, 그냥 뭐 귀한 도라지를 맛보게 된 역전의 부자농부 제작진. 아삭아삭하니 뒤에 쓴맛이 싹 올라오네요. 그렇죠. 먹고 난 뒤에 조금 있다가 이제 쓴맛이 좀 날 거예요. 쓰다. 요 도라지는 특히 그 기관지에 좋은 사포닌 있죠. 그리고 위장에 뭐 조금 그런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다고 전해집니다. 실제 사포닌 성분을 검사한 결과 다른 도라지보다 사포닌 성분이 4~5배 높게 나왔다는데 사포닌은 혈당 조절뿐 아니라 가래를 사기는 도움을 주어 환절기 호흡기 건강 관리할 때 도라지를 많이 찾는다. 사포닌 성분이 다량 함유된 도라지를 재배해 얻는 소득은 얼마나 될까? 생도라지는 전년도 같으면 한 4천 정도 합니다. 생도라지 판매로 연매출이 4천만 원? 생도라지를 판매해 4천만 원의 연매출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김덕주 부자농부. 8년산 토종 도라지를 생산하기 위해 그 힘든 과정을 오롯이 혼자 걸어온 김덕주 부자농부. 그는 왜 도라지 농사를 시작하게 됐을까?
인테리어 나무 일부터 해가 목수 쪽으로 해가지고 한 20년, 25년 정도 했죠. 아버님이 천식 때문에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저는 천식이 그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요. 기침이 한번 나오면은 한 30분 동안 계속 기침이 나 나중에는 막 탈진하시더라고요. 몸에 힘이 빠지면서 그 천식이 워낙 심해가지고 산도라지 있죠. 그런 걸 뭐 두 포기에 한 30만 원 주고 많이 사드렸었는데 뭐 갑자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충격보다도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많이 마음이 아팠죠. 오랜 시간 천식을 앓고 계셨던 아버지. 천식에 좋다는 도라지를 알게 되면서 도라지에 빠지게 됐고 가족과 떨어져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저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기농 교육을 통해서 이 도라지에 대해서 재배 방법에 대해서 알았는데 2년 차까지는 뭐 한 100% 거의 잘 자랐는데 지금도 생각이 서운하지만 2013년도 같은 경우 20% 정도? 그 정도만 이제 판매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80%가 죽어나가는데 정말 그때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10년 동안 몸속 깨달은 경험을 토대로 도라지를 연구했고 그 결과 세움 공법으로 특허를 취득하며 사포닌이 풍부한 도라지를 만들 수 있었던 부자 농부. 그의 피나는 노력은 엄청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아하, 시원해. 수확이 끝나고 잠시 쉬려나 했더니 톱과 낫을 챙기고는 집을 나서는 김덕주 부자농부. 선생님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산에 뭐 좀 하러 갑니다. 부자농부가 장비를 챙겨서 가는 곳은 집 뒤에 있는 야산. 점점 더 산속 깊이 들어가는데 무언가 발견한 듯한 부자농부. 아, 여기 있네. 부자농부가 산을 한참 뒤져서 찾던 것은 다름 아닌 나무. 잔가지들과 나뭇잎 등 뭐 하나 버리지 않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 자루에 넣는데 선생님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약 좀 만들려고 작업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하신 건 뭐예요? 산초나무입니다. 어떤 귀한 약을 만들기에 직접 산에 다니는 걸까? 이번에는 톱을 사용해 굵직한 나무까지 채취하는 부자농부. 이건 또 무슨 나무인데 이렇게 자르시는 거예요? 예, 요거는 헛개나무요. 뭐 간에도 좋고 피로 회복하는 데 그 많이 도움 준다 그러더라고요. 이것저것 많이 넣어야죠. 심지어 간에 좋다는 헛개나무까지 손질해 자루에 담아내고 나서야 산에서 내려가는 김덕주 부자농부. 집에 도착하자마자 양손 무겁게 산에서 채취한 약초들을 보니 나무도 있고 열매도 있고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걸로 뭐 약을 다리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사람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라지 저거 액비 만드는 중이거든요. 산에서 채취한 것으로 액비를 만든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계절별 좋은 작물들은 고품질 도라지의 원천이 된다. 오늘 여기 뭐 간단하게 한 5, 6가지 보여드리는데 헛개나무, 그리고 저 두릅나무, 산초나무, 탱자나무, 새무럭, 그리고 영지버섯 이래 들어갔습니다. 부자농부는 도라지의 약성을 최대한 끌어올릴 뿐 아니라 살충, 살균 등을 위해 모두 자연에서 얻은 작물로 도라지 액비를 직접 만들고 있다고. 그런데 통안의 검은 액체는 뭘까? 원래 요거 쓰고 조금씩 항상 남겨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 유명한 맛집도 보면은 3대가 뭐 가마솥에 불이 안 꺼졌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것처럼 원액 자체는 항상 밑에 조금 남겨놔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계속 그 철마다 나오는 재료들을 여기에 추가시키는 거예요. 맛집의 시간장을 다루듯 액비의 원액을 애지중지하는 이유는 액비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보면 알 수 있다는데 이게
봄에 했던 인삼이거든요. 인삼이 이런 식으로 다 녹아버리잖아요. 그 여기 안에 네. 몇 가지 정도가 들어가요? 지금 50가지 이상 들어가는데 인삼이라든지 더덕, 도라지, 뭐 잔대, 뿌리, 고가의 뿌리 작물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가고요. 콩 종류 있죠. 속청이라든지 검은 콩, 뭐 진우니 콩 이런 거 5통 정도 있는데 이게 시가로 따지면은 금액이 엄청나죠. 몇천 단위는 넘습니다. 액비에 넣는 재료가 다양한 만큼 숙성하는 시간도 적지 않다는데 숙성시키는 기간이 최소 2년은 시켜야 이거를 도라지한테 주입을 시킬 수 있거든요. 도라지에게 주입할 수 있는 최적의 액비 2년 된 액비를 보여주겠다는 부자농부. 자, 한번 보십시오. 여기 2년 된 겁니다. 이게 바로 50가지 작물을 넣어 2년 숙성한 천연 액비. 2년이 안 되면 벌레가 꼬여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꼭 2년을 숙성시켜 사용한다고. 천연 액비 제조를 마무리하고 다시 밭으로 나온 부자농부 경운기까지 타고 와서 무언가 작업을 할 것 같은데 이 도라지에 액비 주려고 준비 중입니다. 2년 동안 잘 숙성된 부자농부표 액비는 물에 희석해서 주면 된다는데 하지만 희석하는 비율이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 예, 물하고 섞어만 주고 뭐 비율은 한 20대 1 정도 하면 됩니다. 뿌리 하나하나에 충분히 흡수시키기 위해 한 번에 몰아서 많이 주는 방법보다는 조금씩 여러 번에 걸쳐 주입한다고. 도라지에 대한 사포닌 성분을 끌어올리려고 그렇게 하거든요. 한약재를 주입시킨 거랑 그 차이점은 실로 많이 큽니다. 일반 노지 재배보다가 사포닌 검사를 해보면은 한 4에서 5배, 4에서 5배 정도 더 높게 나옵니다. 이 결과도 부자농부가 직접 연구하며 터득한 노하우 덕분이다. 도라지 관리를 마치고 아까 밭에서 수확한 도라지를 들고 어디론가 향하는 부자농부. 어디 가는 걸까? 여기는 뭐가 나는데요? 아니, 여기 이제 고압 세척기 가지고 세척하는 데입니다. 다른 도라지에 비해서 뿌리가 크고 많은 부자농부의 도라지는 세척하는 방법과 시간도 만만치 않다는데 뿌리 사이사이 구석구석의 숨은 흙을 제거하기 위해 일일이 뿌리를 뜯어서 세척하는 것은 기본 10회 이상의 세척 과정을 거쳐야만 다음 과정으로 이어지는데 이 과정만 자그마치 1시간 이상 걸리는 고된 작업이라고 한다. 고압 세척기를 동원해 흙을 깨끗하게 제거하자 노란 속살을 드러낸 도라지. 기계에 넣어 도라지를 분쇄하기 시작하는데 힘들게 특대 사이즈로 재배했는데 이렇게 분쇄하는 이유는 뭘까? 아, 건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라지가 한 요 사이즈만 굵어도 여기 지름 한 5mm 요 정도만 돼도 3, 4일 말려도 안 말라져요. 이렇게 갈아가지고 하니까 보통 뭐 한 8시간에서 14시간 그 사이에 하면은 바짝 마르더라고요. 잘게 잘라준 도라지는 건조기에 건조를 해주는데 한 번만 건조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건조한 상태에 따라 온도와 시간을 다르게 설정해 적게는 3번, 많게는 4번에 걸쳐 건조한다고. 이제 우리 흑도라지 만들려고 요 건조하는 1차 건조 중입니다. 도라지로 흑도라지를 만든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3번째, 소비자를 기만하지 말고 최고의 가공식품을 만들어라. 최상의 상태로 건조하기 위해 여러 번 건조하지만 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 1차 건조시킨 다음에 한 10에서 15도씨 그 정도에서 한 달 좀 넘게 숙성을 시켜야 흑도라지로 변합니다. 찌고 말린 것보다 조사포닌 함량이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방법을 채택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조사포닌 함량을 최대로 끌어내 건조한 흑도라지. 여기에서 제가 하는 거는 여기까지 작업을 해가지고 제품 만드는 거는 이제 OEM을 맡기는 거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서는 부자농부. 밤늦게까지 작업한 도라지를 들고 어디를 갈 모양인데 지금 어디 가시게요? 아, 예, 이거 우리 제조 공장에 가려고 제품 만들래요.
부자농부는 재배한 도라지를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재탄생시켜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가공해서 판매하고 있다는데 과연 어떤 제품들을 만들고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예. 그래. 가공하기 전 도라지의 건조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사장님. 예, 이거 좋네요. 땅보다 잘 말랐네. 뭐 양심껏 하고 뭐 이때까지 겪어봐도 어디 뭐 자기 이득을 위해서 뭐 소비자를 속이고 이런 사람은 아니래. 너무 착한 사람이래. 농사도 잘 짓고. 믿음직한 부자농부의 도라지가 배와 함께 즙으로 탄생하는 이곳. 도라지 특유의 쌉쌀한 맛 때문에 달달한 배로 그 쓴맛을 잡아줘야 도라지의 영양분을 맛있게 섭취할 수 있다고. 190에 도라지 10%거든요. 그건 9대 1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맛도 보고 그 정도 비율 같으면은 충분히 우리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먹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양이거든요. 도라지의 영양분을 충분히 전달하면서도 쓰지 않은 비율을 맞추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이렇게 부자농부는 도라지 배즙뿐 아니라 분말, 티백 등 다양한 가공품을 만들어 환절기에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는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도라지 배즙이랑 도라지 분말차, 도라지 차 이래 합쳐가지고 한 7천 정도 됩니다. 도라지 가공식품으로 연매출이 7천만 원? 생도라지와 도라지 가공식품 판매로 약 1억 1천만 원의 연매출을 올리고 있는 부자농부. 그렇다면 다른 제품과 부자농부가 생산한 도라지로 만든 배즙을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거든요. 그 비율도 맞추는데 좀 오래 걸렸고, 그래서 먹어보면 대부분 다를 것 같아요. 어김없이 돌아온 부자농부의 도전. 부자농부의 도라지 배즙과 다른 회사의 도라지 배즙들을 준비한 제작진. 새 도라지 배즙의 위치까지 섞어 오직 부자농부의 미각만으로 맞춰야 하는 상황. 맞히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유, 당연하죠. 그거는. 왜요? 아니, 워낙 저걸 많이 했으니까,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도라지 배즙의 맛을 보는 부자농부. 아무 말 없이 즙의 맛을 음미하는데 두 번째 도라지 배즙을 받고 드디어 맛을 보는데 과연 구분할 수 있을까? 한 번 더 맛을 보며 신중을 가하는데 드디어 마지막 도라지 배즙. 마지막까지 조심스럽게 맛을 보는 부자농부.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마저 긴장하게 만드는 부자농부의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몇 번째가 부자농부가 만든 도라지 배즙일까요? 저는 첫 번째 택하겠습니다. 하! 첫 번째 도라지 배즙을 선택한 부자농부. 부자농부의 도라지 배즙은 첫 번째가 아닌데. 안대를 벗으시고 예, 확인해 보시겠어요? 예. 안대를 벗고 본인의 도라지 배즙을 확인하는 부자농부. A사 도라지 배즙. 부자농부 도라지 배즙. 너무나 아쉬운 결과. 누구보다 본인이 제일 아쉬운 부자농부. 확실히 세 번째 거는 제가 보다 확 표가 나는데 입맛에 확 다르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아주 흡사합니다. A사 이것도 도라지 배즙도 상당히 잘 만드네요. 그날 오후 종일 밭에서 일하던 부자농부 혼자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무슨 요리를 하나 했더니 뽀얀 육수에 닭, 배추파 그리고 부자농부가 생산한 도라지로 만든 가공식품까지 푸짐하게 넣고 끓인 삼계탕. 아내분 없으시면 식사하시기 힘드시겠어요? 조금은 뭐 귀찮죠. 그런데 뭐 일처리 일하면서 배고프면 다 먹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솥에서 계속 나오는 닭고기들 혼자 먹기에는 양이 많을 것 같아 걱정하던 그때 아이고 뭐 이렇게 체리 나왔노. 부자농부의 집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는데 동네에서 함께 사는 가족들을 위해 마련한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한상. 도시에서 살다가 고향으로 내려와 도라지 농사를 지으면서 힘이 들거나 지칠 때면 항상 내일처럼 도와주셨던 분들. 그래서 부자농부는 심적으로 의지하며 힘든 농사일도 버틸 수 있었다고. 아 맛있다 진짜. 요 모자 쓰신 분은 우리 큰 삼촌이고, 요 옆에 계신 분은 우리 바로 옆집에 사시는 작은 삼촌. 오늘 뭐 일도 하고 해가지고 삼촌 분들한테 딱 한 마리 대접해드리는 중이에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삼촌들은 아버지하고 똑같은 존재니까 많이 의지가 되죠. 잘하고 있어요. 노력을 많이 하고. 지가 참 기농을 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처음에는 너 농사를 짓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감회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봐서는 잘했다 싶은 마음이 그냥 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우리 건강 위하고 단합을 위해서 건강하십시오. 화려하지 않아도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행복한 한 끼가 감사한 부자농부다. 김덕주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좋은 도라지는 끝없는 연구가 필요하다. 두 번째, 계절별 좋은 작물들은 고품질 도라지의 원천이 된다. 세 번째, 소비자를 기만하지 말고 최고의 가공식품을 만들어라. 연매출 1억 원을 달성한 김덕주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확인. 색다른 방법으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또 도전하고 해서 이런 도라지를 소비자분들이 많이 좀 드시고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또 그런 게 뭐 마음의 부자농부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상의 작물 생산을 위해 끝없는 도전과 연구에 매진한 김덕주 부자농부, 당신의 미래를 응원합니다.